자, 가봅시다. 자, 학경풀이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21번 집은 합의 추론으로 바로 갑니다. 앞에 쪽에서 메인 아이디어 쪽에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21번 먼저 들어가서 자, 밑줄 쳐진 이 부분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 보래요. 자, 일단 밑줄 부분을 해석을 못해도 괜찮다고 했었죠. 얘는 밑줄 쳐진 부분의 의미를 통해서 이 지문 전체의 주제랑 통하도록 내용을 찾는 거였었고요. 하지만 유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문 전체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내용을 둘로 나눠서 앞쪽 단락과 뒤쪽 단락의 주제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밑줄 쳐진 문장 먼저 봤더니 자,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라고 얘기했죠. 자, 얘 자체를 읽지 말고 함유추로는 무조건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으로 들어가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세요. 일단 꼭 확인해야 될 건 밑줄 쳐진 이 문장이 부정문이나 가정법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걔네는 주제에 반대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in other words를 딱 보자마자 일단 이 문장은 바로 윗문장이랑 강하게 연결이 돼 있겠네요. 왜냐면 앞에 말한 부분을 부연 설명할 때 in other words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힌트는 바로 앞문장에 굉장히 강할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those, 여기서 those를 쓰고 나서 뒤에 likely 형용사가 앞에 those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those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 most likely,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likely 뒤에 to 부정사가 likely 또 수식하는 거죠. to live, 살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래요. 어디에서? in the tightest는 빽빽한이라는 뜻이었죠. 빽빽한 echo chambers. 자, 우리 echo라고 하면 얘가 명사로 쓰이면 메아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야, 에코가 너무 빵빵한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메아리 치는 걸 에코라고 하죠. 또는 우리 에코 동사로 쓰이면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질른 소리가 뭔가 벽이나 뭔가에 부딪혀서 다시 울려서 메아리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코 챔버라고 하면 방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메아리 치는 빽빽한 방 속에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밑줄 속에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언어적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에코 챔버즈를 딱 보자마자 조금 맥락상으로 이 에코 챔버는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반향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향식이란 건 어떤 소리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튕겨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방을 반향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에코 챔버즈라는 소리는 내가 내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의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럼 딱 나만 사는 공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력으로 삼아야 될 건 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 내용 전체에 들어가면서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았죠? 높은 교육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찾는 거니까 앞에 부분 해석할 때 해석이 좀 막히더라도 이 높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다시 읽지 말고 쭉쭉쭉 내려가도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인 힌트가 나올 거니까. 자, 선생님이랑 전체 해석 연습 꼭 할게요. 선생님이랑 풀이하는 이 지문들은 오늘이나 내일쯤에서 꼭 다시 한번 직독직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해석할 때는 웬만큼 잘 되는데 내가 혼자 해석할 때 어디가 막히는지 거기 부분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잘 돼요. 알겠죠? 자, 가봅니다. 자,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자,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근데 어떤 메시지? 그러면서 뒷부분에 saying the wrong thing,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can get you in trouble. 우리 get in trouble 이라고 하면 문제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당신을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즉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당신을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they do 그들은 행합니다. What one would expect 이때 one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서 누구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그들은 행합니다. 누구나 would expect 예상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they talk to people 그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They already agree with 그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keep their mouths shut 이때 shut은 PP죠. 그들의 입을 닫혀진 상태로 유지합니다. About important topics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in mixed company 자 in company라고 하면 사람들 속에서라는 뜻이고요. mixed를 썼으니까 혼합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닫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and often don't bother, 우리 bother는 괴롭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흔히 don't bother, 괴롭히지 않습니다. even arguing with, 우리 argue with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와 논쟁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argue는 주장하다잖아요. 하지만 argue with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와 논쟁하다. 그래서 even arguing with the angriest 가장 화가 나 있거나 혹은 loudest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괴롭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즉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함으로써 괴롭게 하려는 상황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inner room 방 안에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맥락은 딱 눈에 띄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게 되면 문제에 빠진다. 그 메시지를 학생들이 받게 됐대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말했다가 잘못된 말을 할까봐 이 학생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화가 난 사람과 논쟁을 하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쪽에 아직은 뭐 하이스트 에듀케이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자, 더 리절트 그 결과는 is a group polarization 우리 폴라라는 표현이 극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polarization이라고 하면 극화시킴이라고 해서 양극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extreme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extreme은 극단이고 요건 양극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룹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뭐하는 that follows graduates라고 하면 졸업생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따르는 이 그룹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따라서 어디로 가는 into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룹 양극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학생들은 그룹 양극화를 가지고 실제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as the sociologist Diana C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도 원래 솔직히 지금 힌트가 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메인 포인트로 봤던 건 highest education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생 중에서도 무슨 졸업생이에요? 대학교 졸업생들을 graduate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은 graduate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graduate들이 전부 highest 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못 찾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찾았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뒤에 좀 더 봅니다. 자, as the sociologist 이 사람, 자, 이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discovered 발견했듯이, 조태해주는 뭐뭐하듯이, 뭐뭐처럼. 그러면서 in her book, 그녀의 책, hearing the other side에서 발견한 것처럼. 자, those with the highest levels of education, those 사람들이래요. 근데 뭘 가진 사람들? highest levels of 가장 높은 수준의 education 교육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했던 highest levels of education이 등장한 거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have the lowest exposure 가장 낮은 노출을 가집니다.
그런데 뭐의 노출? to people, 사람들의 노출. 그런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with conflicting points of view. conflicting이라고 하면 대립하는 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대립하는 points of view라고 하면 관점이었었고요. 그래서 대립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가장 적은 노출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while those라고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while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have not graduated니까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때 while은 반면에 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면에 those 사람들이래요.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lowest education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can claim 주장할 수 있대요. The most diverse는 다양한 그래서 가장 다양한 discussion weighted 토론의 짝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낮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대해 겁을 내지 않는다고요. 다양한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다른 생각이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최고다. 그리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내한테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에코 챔버스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맥락을 잡았네요. 제일 중요한 후반부 부분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맥락 자체는 딱 잡혔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보기 확인하라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지문을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말고 맥락 잡히면 바로 보기로 가세요. 그래서 보기에서 애매할 때 나머지를 읽어야 정답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 바로 가보자고요. 하이스트 에듀케이션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대요? 먼저 1번에 hear only the voices 오직 목소리를 듣습니다. that strengthen their views 그들의 견해를 강화시키는 목소리만 듣습니다. 즉 지들의 생각 속에서만 살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이스트 에듀케이션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 맥락이 통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have mixed feelings 혼합되어진 감정을 가집니다. towards the academic world 학문적인 세상에 대하여. 지금 이들이 학문적인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실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문적인 세계, 학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번에 find their followers 그들의 추종자들을 발견합니다. From every corner of society 모든 사회 구석구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한다 못 발견한다 이런 얘기 아예 없죠.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다 못 찾는다 이런 얘기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 3번은 맥락이랑 완전히 틀어지지만 앞에 나와 있던 팔로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낚으려고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은요. be responsive 반응적이 됩니다. to emotional cues 감정적인 단서에 반응적이 됩니다. from their peers 그들의 동료들로부터의 아니 동료들의 감정적 단서고 나가고 다른 동료를 안 본다니까요. 지 생각이 있으면 지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럼 얘는 감정적인 단서고 나가고 동료 반응을 보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 5번은 blame 비난합니다. educational system 교육 시스템을 비난합니다. 뭐야 이 글에서 교육 시스템 비난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네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아싸리 지문을 다 읽을 생각이라면 1번이 제일 가까운 것 같네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안 읽은 나머지를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번이라고 생각한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 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뒤에 나머지 부분 가볼게요. 자, it should be the opposite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정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shouldn't it?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럼 뒷부분에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은 우리 ought,는 should잖아요. 좋은 교육은 should teach citizens, 시민들이 to actively seek out,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뭘? The opinions of diligent people. 영리한 사람들의 의견을. 근데 뭘 가진 영리한 사람들? With whom they disagree.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한 사람들의 의견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in order to prevent 막기 위하여 뭐를 the problem of confirmation bias. 요 confirmation bias는 꼭 좀 봐두세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게 점점점 기울기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생겼다는 쪽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딴 사람이 너 못생겼어 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잘생겼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1번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 밑줄 추론은 유형만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힌트를 제대로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밑에 메인 아이디어 문제들은 싹 스킵하겠습니다. 목표 문제 당연히 다 맞췄으리라 보고요. 26번의 일치불일치가 좀 정답이 앞쪽에 나왔을 겁니다. 이거 일치불일치 이 합평이나 모평 볼 때 앞쪽에 나왔다고 앞에서부터 풀지 마세요. 절대 수능에서 무조건 뒤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부터 푸는 거 연습 계속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9번 어법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법 문제. 자, 이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어법은 일단 어렵죠. 자, 앞에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먼저 1번 자리에 do의 밑줄이 쳐져 있죠. do의 밑줄이 쳐졌는데 뒤에 have라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보이네요. 그럼 이거 100% 동사 강조죠.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사용하는 do, does, did는 100% 동사 강조입니다. 그럼 동사 강조의 do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제와 인칭을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do를 쓰진 않았는지, 시제가 과거인데 do를 쓰진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가 사용된 문장을 봤더니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릴 때 much of the work, 일의 대부분은 is demonstrating, 보여주는 것입니다. to them, 그들에게 대디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they do have control, 그들이 정말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제가 현재니까 do 쓰는 거 문제없고 주어가 복수니까 do 쓰는 거 확실히 맞네요. 됐습니까? 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자, otherwise라는 형태를 써놓고 동사 otherwise에 s를 붙였죠. 자, 우리 동사 otherwise에 s를 붙였다는 건 이건 100% 문장에 쓰이는 동사이며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소리죠. 그거 확인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가 사용된 문장을 봐야겠네요. 자, one wise friend of ours라고 얘기했죠. 요거 이중 소유격이죠. 영어에서 관사나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소유격은 같이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내 친구 한 명이라는 표현으로 my a friend가 아니라 a friend of mine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한 명이라는 표현으로 one wise friend of ours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명한 친구 한 명이래요. 그러면서 어떤 who was a parent educator, 부모 교육자였던, 부모를 교육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for 20 years에 20년 동안. 뭐야? 그러면 얘는 문장 맨 앞에 one wise friend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 놈이 주어져. 그리고 뒷부분에 of 이하가 전부 다 앞에 friend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주어가 one wise friend로 3인칭 단수. 그래서 동사 otherwise 뒤에 s를 붙인 거고요. 됐습니까? 충고합니다. 뭐를? giving calendars, 달력을 주는 것을 충고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솔직히 여기 부분은 조금 구어체적 허용이에요. 원래 otherwise는 뒤에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하지만 구어체에서 투부정사 ing의 목적어를 굳이 구별하진 않아요. 그리고 밑줄 쳐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어법상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달력을 주라고 to preschool age children, 미취학 아동에게
and writing down 그리고 쓰라고 all the important events 모든 사건들을 그들의 삶에서. 그러면서 인팔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굳이 해석할 건 없겠고요. 자, 3번에 크로스 봅시다. 원래 크로스는 가로지르다라는 의미였죠. 가로지르다 또는 건너가다. 근데 뒷부분에 off가 달라붙으면 가로질러 없애다의 의미가 돼요. 가로질러 없앤다는 건 뭐예요? 못 나가 있는데 이걸 가로질러 없애버린다는 거죠.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지우다. 크로스 오프라고 하면 지우다. 그리고 앞에 동사를 봤더니 have라는 동사가 떡하니 나와있죠. 우리 have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뒤에 원형이냐 pp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가 뒤에 off를 받으면서 지우다의 뜻이 되고, 그럼 크로스 오프가 하나의 덩어리로 타동사가 되는 거죠. 뭐뭐를 지우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크로스 오프 뒤에 데이즈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으니 능동의 관계가 확실하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크로스드라는 pp가 아니라 크로스라는 원형 올바르게 사용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them cross off days, 그들이 날들을 지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의 날들? of the week, 그 주의 날들을 지우게 해라. as you come to them, 당신이 그것들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you는 당신이 아니라 they예요. they. 그들이. 여기서의 you는 너의 입장에서 그들, 너의 입장에서 너희들이라는 의미로 they를 나타내서 프리스쿨 어디서? 프리스쿨 에이지 칠드런을 받으면서 you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취학 아동들이 그것에 다가감에 따라서, 여기서의 them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앞에 있는 데이즈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3월 학평이 내신 범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요거 지침추로 문제 출제 가능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고 끝나거나 대충 해석만 할 줄 아는 정도라면 요거 지침추로 나왔을 때 오지게 많이 틀릴 거예요. 잘 확인해 놓으세요. 오케이, 이 정도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4번의 possible. 자, 요 놈이 조금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자, whenever라는 표현을 쓰면서 whenever라는 복합관계 부사 뒤에 possib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영어에서 복합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의 관계부사의 의미와 선행사의 의미를 같이 가지는 애죠. 그럼 얘는 결국 접속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접속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주어 동사가 없이 형용사만 덩그러니 나왔죠. 왜냐면 뒤에 있어야 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분사 구문의 형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략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거의 수거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복합관계 부사 뒤에는 언제든지 형용사가 단독으로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복합관계 부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단독으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 형용사는 항상 복합관계 부사와 형용사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 아예 시험 문제로 봤으니까 wherever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해석까지 딱 외워버리세요. 가능한 어디서든 또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wherever는 선행사가 장소일 때도 있지만 상황이나 경우일 때도 있죠. 그래서 아예 해석까지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wherever possible, 가능한 어느 경우에서든 그 일정 속에서 그들이 선택을 하도록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5번 봐봅시다. 그럼 정답이 5번인데 솔직히 다른 애들은 뭐 1번 같은 경우에 명확했고 얘는 정답이 너무 명확했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명확하면 정답이 아닌 매력적인 오답들은 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자타동사를 애매하게 써놓는다던가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답 5번이 너무 확실하죠. 왜? 봐보세요. 일단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해야 돼요? 수일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대명사가 항상 콤마 뒤에 찍혀 있으면 언제든지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명사가 콤마 뒤에 찍혀 있으면 항상 대명사와 관계대명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
접속사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고 했죠. 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이 없는 그냥 대명사예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즉 접속사 기능이 필요하면 관계대명사, 필요 없으면 대명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마침표 하나네요. 마침표 하나 속에는 주어와 동사가 몇 개씩? 한 개씩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시작되는 문장을 봤더니 앞에 접속사 as 쓰면서 접속사 절속에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들어가네요. 그럼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 콤마 찍고 children will이라는 형태로 주어 동사가 한 세트 더 들어가죠. 이해됩니까? 그럼 마침표 하나에 쓸 수 있는 주어 동사 한 세트는 끝난 거네요, 이제. 이해됩니까?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will then start to writing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뒷부분에 it further helps라는 형태로 뭐야? 세 번째 주어와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하죠? 그러면 얘는 주어와 동사가 한 세트 더 들어가니까 뭐가 꼭 필요해? 접속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접속사 넣으시고 찾아봐도 있어 없어? 없어요. 접속사가 지어진 분사구문의 형태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위치라는 이 대명사와 접속사의 의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를 써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누가 너무너무 명확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제일 많이 다뤘을 만한 관계대명사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오케이.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법 문제는 좀 더워요. 에어컨 좀 틀까요? 잠깐 틀어도 되겠어? 네, 틀었다 꺼줄게요. 네, 다시 한 번 잠깐 보고 있으세요. 요이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합격이랑 목격에 나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우리 수능 보기 전에 5개년치 수능에 나왔던 어법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부분들을 계속 두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한두 번이 뭐예요? 적어도 5번에서 6번 정도는 그와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계대명사와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들 워낙 자주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해되죠? 이거 문제?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어휘. 이거 어휘 틀린 사람들 맞나요? 30번? 아니, 합시다. 네, 어휘까지 정리합시다. 그래서 3점짜리는 웬만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도 어휘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이 전문 용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전문 용어의 의미가 필요하면 전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의미가 필요 없을 땐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지문에서 알아서 다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얼어붙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랑 랜덤 에러스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을 그대로 가볼게요. 일단 글의 앞에 부분에서 주제나 뉘앙스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해봅니다. 자, 랜덤 에러스. 자, 이 랜덤 에러스는 may be detected, 우리 detect는 탐지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detective라고 하면 그게 탐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잘 감지해내는 사람. 그래서 이 랜덤 에러들은 may be detected, 탐지될지 모릅니다. by repeating, 반복함으로써 뭘? The measurement, 어떤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탐지가 될지 모릅니다. 얘들아, 당연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에러잖아요, 에러. 에러는 오류죠. 근데 이 오류라는 건 측정을 계속 반복한대요. 그럼 오류가 발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당연히 측정을 계속 다시 하고 하다 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는 뒷부분 볼 거 없이 1번은 당연히 맥락상 맞네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furthermore 썼죠? 게다가.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게다가 by taking more and more readings라고 얘기했죠? 자, readings를 쓰게 되면 얘는 독서라는 뜻도 있지만 측정값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맥락상 random errors에 대한 얘기니까 측정값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측정값을 얻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we obtain 우리는 얻습니다.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도 잘 보라고 했죠? From the arithmetic mea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arithmetic mean으로부터 arithmetic은 산수, mean은 원래 명사로 쓰여서 평균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산수평균, 즉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술평균으로부터 뭐를 얻는데요? value, 값을 얻습니다. 여기서의 value는 당연히 가치가 아니라 값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떤 측정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which approaches 접근하는 more and more closely 점점 더 밀접하게 접근하는 to the true value 진정한 값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이해됩니까? 여기 맥락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랜덤 에러라는 것은 감지된대요.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측정값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얻게 될 거래요. 값을. 근데 어떤 값을? 점점 더 정확해지는 값을 얻을 거래요. 이해됩니까? 측정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측정을 통해서 평균치가 나올 거고 그럼 그 평균치가 정확한 값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 이어지면서 자, neither of these points라고 얘기를 했죠? 자, neither of를 썼어요. 우리 영어에서 neither of를 쓰게 되면 두 명사 모두 아니다 라는 표현이었었죠. 그리고 neither of 복수 명사를 쓰더라도 이때 neither는 두 명사 중 어느 하나도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ither of 복수 명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neither of these points 자 이러한 점들 중 어느 하나도 is true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는 for systematic error 이 systematic error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럼 앞에 있던 random errors와 systematic errors는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random errors에서 나오던 이 두 가지 요점은 systematic error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했습니까? 자, 그럼 뒷부분에 repeated measurement 반복적인 측정이래요. with the same apparatuse라는 장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반복하는 실험은 neither reveal이라고 얘기했죠. 또다시 neither A nor B를 쓴 거네요. 자, neither reveal은 드러내다죠.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nor do they eliminate는 없애다, 제거하다. 앞에 nor를 쓰면서 문장에 도치가 일어난 거고요. 그것들은 없애지도 않습니다. 뭐를? systematic error. 이 systematic error를 없애지도 않습니다. 즉 여기서의 reveal의 의미는 뭐예요? 탐지되어지지도 않고 제거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앞에 있던 random errors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 정확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뒷부분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systematic errors 이 systematic errors는 ar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more dangerous 더욱더 위험합니다. 뭐보다? than random errors 이 random error들보다 더욱더 위험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탐지가 가능한 오류가 위험해요? 탐지가 불가능한 오류가 위험해요? 당연히 탐지가 불가능한 오류가 위험하겠죠. 탐지 가능한 오류는 계속 반복하면 탐지를 하니까 문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리 반복해도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위험한 거 맞겠죠. 됐습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서 원래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앞쪽 부분 가지고 어휘의 OX를 못 골라요. 근데 얘는 뒤에를 안다도 얘가 더 어렵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어휘 문제는 좀 쉬운 편인 겁니다. 자, 그럼 저 뒷부분에 if large random errors 만약 커다란 이 랜덤 에러들이 are present 비동사 뒤에 present는 존재하는 이죠. 만약 커다란 랜덤 에러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익스페리먼트 한 실험에서 they will manifest라고 하면 드러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것들은 will manifest 드러낼 겁니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그래서 in large value 커다란 값으로. 그러면서 밑에 뭐의 커다란 값으로 나타낼 거래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the final quoted error라고 얘기했죠.
파이널 커트에 대해 최종적인, 원래 우리 커트는 인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인용하다 말고 실험에서의 커트는 측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커트는 측정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측정되어진 오류의 커다란 값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랜덤 에러는 스스로를 드러내니까 시스테매틱 에러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us 따라서 그러므로 everyone is unaware 모든 사람은 thus를 썼다는 건 그러므로 앞에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커다란 값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며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뭐에 대하여? of the implicid는 부정확성이죠. 부정확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of the results 그 결과에. 이거 완전 헛소리하고 있죠. 앞에 부분에 커다란 값으로 화학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값이라는 걸 큰 차이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의 부정확성을.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의 부정확성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얘가 크게 지 스스로를 드러내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and no harm 그리고 해로움이 done 행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앞에 했던 3번의 dangerous도 확실한 거네요. 랜덤 에러는 해롭지 않대잖아요. 그러면서 except 제외하고 possibly 아마도 to the ego는 자아죠. of the experimenter 실험자의 자아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when no one takes notice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his or her result 그 실험자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즉 여기서 말하는 랜덤 에러즈라는 건 뭐예요? 이 랜덤 에러즈는 나중에 오류가 확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해로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누구에게만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실험자 자신에게만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물체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이 물체의 길이를 재는데 이 물체의 길이의 실제 값은 5cm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이 자를 쟀는데 7cm가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분명히 정확한 값이랑 오류차가 크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고 봤더니 내가 이 물체를 잴 때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가 7cm로 나온 거구나. 그럼 이거 7cm가 아니라 올바른 거 5cm로 바꿔야겠구나. 그럼 이걸 오류를 이렇게 바꾸면 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5cm에서 7cm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측정을 통해 잘못됐다는 걸 알고 5cm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죠. 5cm로 다시 바꿨으니까. 하지만 이 실험에 오류를 만들었던 나는 아는 거죠. 이 멍청한 새끼 이거 7cm로 해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연구하고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되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랜덤 에러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마무리 갑니다. 자, however, 그러나 the concealed presence, conceal이라고 하면 숨기다죠? 숨겨진 존재래요. 뭐에? 이 systematic error의 숨겨진 존재는 may lead to, 뭐뭐로 이어진대요. apparently는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reliable,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5번에서 낚인 학생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 systematic, 이 숨겨진 존재, 이 systematic error의 systematic error는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존재인 거죠. 그럼 얘는 찾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오류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얘가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given with a small estimated error라고 얘기했죠. 작게 추정되어지는 오류가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which is in fact 그리고 사실은 seriously로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systematic error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휘 문제 풀 때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의 의미가 필요하면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선 전문 용어의 설명이 없는 거죠. 그냥 전문 용어 설명 없이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글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정답 4번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뒤쪽 들어가서 이제 빈칸 추론 파트로 들어가 봅시다. 뭐야, 벌써 6시 넘었어? 10분 휴식하고 다시 모입시다. 네, 10분 휴식하고 모일게요. 당연히 되지. 콤마 뒤 위치가 접속사 대명사잖아. 아니지. 그러면 헬프에 있으라 붙이겠지.